2. 나이에 살이 빠질까? 김 선생님은 건강검진표를 보며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음식으로 대사의 스위치를 켜 지방을 태우는 길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방법, 바로 윌리엄 리 박사가 말한 먹어서 태우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에게 맞춘 안전한 실천법과 식단, 그리고 반전을 만든 작은 습관들을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식사부터 달라질 거예요. 허리둘레가 늘고 혈당이 오르자 김 선생님은 식사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 가지 못하고 폭식을 반복했죠. 그때 의사가 적어준 한 줄, 먹어서 대사를 켭시다. 지방은 저장고가 아니라 활동적인 장기이며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낡은 저칼로리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돕는 음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고 식후에 진한 녹차를 마시며 저녁 일찍 담백하게 먹었습니다. 폭식은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졌죠. 몇 주 뒤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비밀은 갈색 지방을 켜고 해로운 지방으로 가는 혈관을 줄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변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5가지 방어 체계와 갈색 지방의 원리, 시니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목록, 시간, 제한 식사 요령, 약 복용 시 주의점, 그리고 2주 실천 계획까지 가져가실 겁니다. 중간중간 실제 사례와 위기 해결의 흐름을 넣어 왜와 어떻게를 동시에 체감하시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만의 한 접시로 완성하는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당신의 몸속에는 열을 내며 칼로리를 태우는 갈색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겨울 아침 찬 공기에서 몸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갈색 지방이 켜진 것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스위치가 잘 꺼진다는 것. 하지만 음식과 작은 습관으로 다시 깰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스위치는 어느 정도 켜질까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죠. 리 박사는 몸의 방어 체계 5가지가 대사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혈관 신생 조절,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각각은 음식을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지방을 굶기는 혈관 조절,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 촉진, 장내 미생물로 포만감 강화, 유전자 손상 억제, 염증 억제가 함께 작동하지요. 해법은 적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더 돕는 것입니다. 흰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 열을 냅니다. 흰 지방도 상황에 따라 베이지로 바뀌어 소모를 돕습니다. 추위, 특정 음식, 가벼운 움직임이 스위치를 켭니다. 목과 어깨, 등, 윗부분에 많은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전체 대사가 깨어납니다. 핵심은 양을 줄이기보다 품질을 바꾸기. 음식으로 스위치를 켜는 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고추의 캡사이신, 녹차의 카테킨, 커피와 카카오의 폴리페놀, 사과 껍질의 우르솔산, 토마토의 라이코펜, 해조류의 푸코잔틴은 갈색 지방과 베이지 지방을 자극합니다. 향신료의 은은한 마음, 따뜻한 차, 약간의 쌉싸름함이 신호가 됩니다. 노년의 입맛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조리법을 순하게 조정하면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합니다. 지방이 자라려면 혈관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녹차, 콩, 베리류, 양파, 마늘 같은 음식은 과도한 혈관 신생을 억제해 내장 지방이 커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살을 굶기는 대신 기를 막는 전략이죠. 조리 시 올리브 오일과 함께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식탁 위 작은 조합이 지방의 성장 신호를 바꿉니다. 장 속 유익균은 포만감을 돕는 물질을 만들고 염증을 낮춥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콩과 귀리, 발효식품, 해조류가 핵심입니다.
아케르만시아 같은 미생물은 장벽을 튼튼히 해 내장 지방과 연관된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다시마와 미역 같은 익숙한 음식이 장에서 대사를 조용히 지지합니다. 식초, 올리브 오일, 견과, 단백질, 코코아, 차의 식물 성분은 위장과 장에서 포만 신호를 돕습니다. 천천히 씻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포만 호르몬이 오래 갑니다. 혈당의 급한 오르내림이 줄어들면 달달한 유혹도 약해집니다. 포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 위 신호 설계의 결과입니다. 하루 식사 시간을 일정한 창으로 모아 장이 쉬는 시간을 주면 대사가 안정됩니다. 갑자기 좁히기보다 저녁을 조금 당기고 야간 군것질을 줄이는 것부터 혈당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해 저혈당을 피하세요. 무리한 금식보다 수면과 소화가 편안한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몸이 적응하면 아침의 상쾌함이 달라집니다. 박 여사는 야식 과자를 끊기 어려웠습니다. 첫 주는 과자 대신 따뜻한 차와 사과를 곁들였고 저녁을 일찍 끝냈죠. 자정 무렵 출출함이 줄자 숙면이 늘고 아침 식사가 자연스레 가벼워졌습니다. 허기가 몰려오지 않으니 점심 폭식도 사라졌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배고픔이 아니라 리듬을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커피의 폴리페놀은 서로 보완됩니다. 아침에는 속에 부담 없는 진한 차를, 점심 무렵 향 좋은 커피를 소량 즐기는 식이 좋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있다면 연하게,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음료는 설탕 없이 물을 곁들이면 포만감도 늘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풍부한 다크초콜릿은 폴리페놀로 혈관과 미생물을 돕고 단맛 욕구를 안정시켜 줍니다. 후식이 필요할 때 한 조각을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설탕과 우유가 많이 들어간 제품 대신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면 만족감은 크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작은 만족이 저녁 폭식을 막는 큰 장치가 됩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 곁들이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위가 예민하시다면 샐러드 드레싱처럼 음식에 살짝 섞어 드세요. 발사믹, 사과, 현미 식초 등 입맛에 맞는 종류를 찾아 꾸준히 즐기면 달달한 디저트가 당기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표고, 새송이, 느타리 같은 버섯은 면역을 돕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과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간장과 레몬즙을 더하면 간단하고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고기 대신 버섯의 쫄깃함으로 만족감을 채우면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섭취량이 조절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의 지방은 염증을 낮추고 대사를 돕습니다. 소금은 과하지 않게 구워서 레몬과 허브를 곁들이면 노년의 입맛에도 산뜻합니다. 생선이 어렵다면 통조림 정어리에 토마토와 양파를 더한 간단한 조림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기름이 관절과 심혈관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콩과 두부, 된장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로운 성분으로 혈관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채소와 버섯을 넉넉히 넣어 순한 된장국을 끓여 보세요. 고기만큼 든든하면서도 소화가 편안해 식후 졸림이 줄고 포만이 오래 갑니다. 밥상에 그 콩 반찬을 늘리면 대사가 기분 좋게 안정됩니다. 토마토의 붉은 성분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 흡수가 좋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생선이나 두부와 곁들이면 색도 식감도 풍성해집니다. 이 조합은 지방으로 가는 불필요한 혈관 신호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접시의 색이 선명해질수록 대사의 신호도 선명해집니다. 사과 껍질의 우르솔산과 배의 풍부한 수분 지분 식이섬유는 포만과 갈색 지방의 신호를 도와줍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 슬라이스해 간식으로 드세요. 너무 단 주스보다
과일 본래의 식감이 포만에 유리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만족 신호를 켭니다. 캡사이신은 갈색 지방을 자극하지만 과한 맵기는 위에 부담이 됩니다. 김치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덜어내거나 국이나 볶음에 고추를 소량만 더해도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계피와 강황 같은 향신료는 염증을 낮추고 향으로 만족감을 높여 과식을 줄여줍니다. 마음은 자극이 아니라 조절의 도구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은 몸에 흡수되기 어렵지만 후추와 함께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생선구이나 두부구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강황과 후추를 뿌려보세요. 노랗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지고 식탁에 올라오는 한겸 신호가 커집니다. 향신료 한 꼬집이 식사 전체의 메시지를 바꿉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와 씨앗은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해 포만과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 과자 대신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과 고소한 향이 뇌의 만족 신호를 자극해 과식을 예방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적은 제품을 고르면 더 좋습니다. 약간의 쌉싸름함이 느껴지는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샐러드, 구운 채소, 생선에 한 바퀴 둘러 풍미와 흡수를 높여보세요. 기름은 적이 아니라 질을 선택하면 동맹이 됩니다. 투명한 병보다 어두운 병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면 향과 성분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귀리와 보리는 점성이 있는 섬유로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을 완만하게 합니다. 하얀 빵 대신 통곡물빵, 흰쌀 대신 보리귀리를 섞으면 포만이 오래가고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국이나 찌개에 보리쌀을 한 줌 녹여도 훌륭합니다. 작은 바꾸기가 하루 전체의 허기를 누그러뜨립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돕습니다. 다만 나트륨은 조심하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익숙한 맛으로 시작해 장이 편안해지면 식탁 전체의 만족감이 올라가 과식이 줄어듭니다. 장이 평온해야 대사도 평온합니다.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에는 푸코잔틴 등 대사를 돕는 성분과 섬유가 풍부합니다. 미역국, 꼬시래기 무침처럼 익숙한 조리법으로 자주 올려보세요. 갑상선 문제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다의 향이 식탁에 오를 때 대사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시금치, 상추 같은 아이피 채소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항산화와 섬유로 혈당과 염증을 안정시킵니다. 살짝 데치거나 찌면 소화가 편안합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을 더해 향을 살리면 풀맛이 아니라 요리가 됩니다. 푸르른 한 접시가 하루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혈관과 미생물을 돕고 달콤한 욕구를 건강하게 채웁니다. 요거트 위에 얹거나 오트와 함께 드시면 포만과 만족이 함께 옵니다. 색이 진할수록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자연의 단맛으로 식탁의 균형을 맞추세요. 허기가 몰려올 때 물 한 컵, 따뜻한 차는 위를 편안히 채우고 가짜 배고픔을 가라앉힙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수분을 충분히 챙기면 간식 욕구가 줄고 피로감도 덜합니다. 차는 설탕 없이 레몬이나 생강향만 더해 가볍게 즐겨보세요. 몸이 원하는 신호와 습관적 입맛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스크램블에 시금치, 토마토를 곁들이고 통곡물빵을 더하면 오래가는 포만이 만들어집니다. 요거트에 베리와 견과를 올린 간단한 한 그릇도 훌륭합니다. 달달한 시리얼 대신 단백질과 섬유의 조합이 오전 집중력과 대사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나머지는 단백질과 통곡물로 채우면 자연스레 균형이 맞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식초, 견과를 더하고 통곡물밥을 소량 곁들여 보세요. 식후 졸림이 줄고
오후 간식 생각도 덜합니다. 컬러가 다양할수록 성분도 다양해집니다. 저녁은 이르게 끝내고 국이나 구이처럼 소화가 쉬운 조합으로 가볍게 드세요. 식사 후에는 밝은 불빛과 달콤한 간식을 멀리하면 수면이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다음 날 식욕과 대사를 안정시켜 자연스레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저녁의 선택이 내일의 허기를 결정합니다. 아침은 요거트와 베리, 점심은 채소 듬뿍 샐러드와 통곡물, 저녁은 생선구이와 데친 채소, 간식으로는 사과, 견과, 따뜻한 차.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 조합이 갈색 지방과 장내 미생물, 혈관 신생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꾸준함이 스위치를 켜짐으로 고정합니다. 고깃집에서는 기름진 부위보다 살코기를 상추와 채소를 넉넉히, 소금과 소스는 적게, 구운 버섯과 마늘을 곁들이고 마지막 탄수화물은 과감히 줄여보세요. 주문 전에 채소와 단백질 중심 한마디가 식탁의 구성을 바꿉니다. 포만은 충분히, 부담은 가볍게. 가공식품 라벨의 설탕, 정제전분, 나트륨을 확인하세요. 재료가 단순하고 기름과 소금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곡물 표기와 카카오 함량, 식초 원료도 힌트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식재료가 내일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장보기에서 이미 절반은 이깁니다. 잠이 짧고 걱정이 많으면 코르티솔이 올라 배 주변 지방이 늘기 쉽습니다. 저녁에 화면 밝기를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깊은 수면은 다음 날 식욕과 혈당을 안정시켜 과식을 줄여줍니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대사의 동맹입니다. 집 안 온도를 약간 낮추거나 서늘한 공기를 잠시 쐬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무리한 냉수욕보다 따뜻한 옷을 준비한 상태에서 잠깐의 서늘함을 느끼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손발이 차고 불편하면 즉시 보온하세요. 핵심은 과장이 아니라 은근한 자극입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낮추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평지에서 천천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햇볕을 살짝 쬐면은 수면 리듬도 좋아집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체중은 물과 음식량에 따라 흔들립니다. 허리둘레와 옷맵시, 식후 컨디션처럼 몸의 느낌을 함께 보세요. 수면과 소화가 편안해지고 식사 간 허기가 줄었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숫자에 쫓기기보다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래가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그릇과 접시를 사용하면 같은 양도 넉넉해 보입니다. 식탁 위에 채소를 먼저 담아 시각을 채우고 텔레비전은 잠시 꺼두세요. 천천히 씹고 향을 음미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환경이 식욕을 절반은 결정합니다. 혈당약, 혈액응고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변화와 시간 제한 식사는 의료진과 상의해 조정하세요. 식초, 녹차, 비타민 K 풍부 채소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안전한 대사 회복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정하면 마음도 몸도 편안합니다. 몇 주 지나 정체가 오면 차 종류를 바꾸거나 식초를 곁들이고 저녁 시간을 조금 더 당겨보세요. 잠자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고 식후 걷기를 추가하면 다시 리듬이 살아납니다. 변화는 크게가 아니라 작고 여러 방향에서 몸은 균형을 되찾는 법을 기억합니다. 그죠? 근육은 대사의 보호막입니다. 식사마다 단백질을 챙기고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에 신호를 주세요. 물병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근육이 늘면 식사 에너지가 잘 쓰여 허기도 잦아듭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빠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고 서로의 접시에 채소를 먼저 담아주세요. 가족 단체 채팅에 오늘의 한 접시 사진을 올리면 응원이 이어집니다. 혼자일 때보다 지속이 쉬워집니다. 식탁의 대화가 바뀌면 다음 장보기와 요리가 달라집니다. 변화는 관계를 통해 오래갑니다. 몇 달 뒤 재검에서 김 선생님의 허리둘레는 줄고 식후 혈당 그래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리한 금식 없이 식탁의 조합과 시간, 걷기와 수면만으로 얻은 변화였습니다. 의사는 먹어서 대사를 켠 결과라고 말했죠. 몸은 당신 편입니다. 신호만 제대로 주면 됩니다. 첫째, 갈색 지방을 켭니다. 고추, 녹차, 카카오, 사과, 껍질, 해조류. 둘째, 해로운 혈관 신호를 낮춥니다. 토마토, 콩, 베리, 올리브 오일. 셋째, 장내 미생물을 기릅니다. 채소, 섬유, 발효식품, 통곡물. 여기에 수면, 스트레스, 식후, 걷기를 더하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이 길입니다. 1주차는 저녁을 이르게 식초와 올리브 오일, 채소 비중 늘리기, 식후 걷기. 2주차는 차와 커피 조절, 해조류와 버섯 추가, 다크 초콜릿으로 후식 바꾸기, 수면과 화면 시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완벽보다 지속이 이깁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 동력이 커집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 작은 조합을 바꿔보세요. 갈색 지방을 깨우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해로운 혈관 신호를 낮추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사가 살아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내일 한 끼의 실천으로 몸에게 나는 내 편이라고 알려주세요.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